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마입니다. 자, 요즘에 영상을 제가 한동안 많이 못 올렸잖아요. 게을러서 그렇습니다. 자, 오랜만에 올리는데 주제를 뭘로 할까 생각하다가 제가 한동안 사주 첩경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주 첩경에 나오는 추명가, 수도 입산 사주. 이 종교의 사주라는 말입니다. 이게 추명가 몇 번이냐 하면 23번. 이 사주첩경은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강 선생님께서 집필 하신 책인데, 명리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자평진전이나 공통보감이나 많이 보시지만 사주첩경도 유명한 책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보시는 걸 권해드리고, 아무래도 이 자강 선생님께서는 궁성론이나 아니면 신살론 이런 위주로 많이 풀이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현대에서 통변하기에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통변을 할 때 획기적으로 어떤 기준점을 잡았던 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3번인데 수도 입산, 스님 팔자, 이 사주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제 생각보다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 뭘 봅니까? 월지, 수월의 무토입니다. 그죠? 그러면, 신유술로 가니까 가을의 끝자락에 무토예요. 이 술토는 기본적으로 정화를 품고 있기 때문에, 조열하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지금 이렇게 사주를 전적으로 다 봤을 때는, 내가 술 중에 신정무가 있잖아요. 신금이 투출됐으니까 식신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식신격으로 볼 수 있고, 또 이렇게 보면 화가 되고 옷을화가 되고, 또 무토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주가 많이 조열한 사주다. 자, 특징은 그죠? 자, 일반적으로 일주는 개강살이니까 내가 미남 미녀가 많고 가구주가 될 수 있다. 자수성가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보고, 여기도 양인도 있고 개강도 있고 중복이 돼 있죠. 그러면 좀 그럴 확률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조열한 사주는 기본적으로 화토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화토 중탁 사주라고도 봅니다. 화토 중탁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옛날에는 스님 팔자, 종교인 팔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 무조건 스님이 된다, 종교인으로 간다는 게 아니고, 그쪽 계통의 뭐 심리, 뭐 종교 이쪽으로도 관심을 많이 가지는 사람이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팔자를 스님 팔자라고 많이 했습니다. 자, 금수를 써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문제는 임수가 문제예요. 토국수 되어 있으니까, 이 조연한 땅에 임수가 있으니까 여기 힘이 없다고요. 그래서 이 임수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날 것이라는 걸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고, 이 사람 어쨌든 이 사주 안에서는 경신이라는 것들을, 식상을 갖다가 용신으로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때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쟁제잖아요. 군비쟁제, 군급쟁제. 이 재생이 탈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는 내가 너무 많은 불기운 속에 있는 재성이라서 힘도 없을 뿐더러, 이렇게 되면 분탈될 확률이 많이 높다. 쟁제의 기운이 많이 강하다. 이렇게 됩니다. 뭐든지 간에 이게 재성이 여기 붙어 있었으면 괜찮았죠. 여기에 뭐 경신년이라 이렇게 했으면 괜찮았는데,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면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많이 뜨겁다. 사주가 조열하다고 하죠. 조열. 무토라는 메마른 산에서 가을의 끝자락, 물기를 머금고 있긴 하지만 힘이 없으니까 많이 뜨겁죠. 갈라지고. 그래서 이럴 때는 내가 신강할 때는 식재관을 우선 써야 된다. 재성은 힘이 없으니까 못 쓰고, 자, 관성은 무관이니까 관을 못 쓰고. 자, 원곡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신이라는 식상을 갖다가 써야 된다.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면
화토중탁사주예요. 여기서 특징은 화토중탁사주예요. 스님 팔자. 근데 이게 이 식상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확 틀려지는 거거든요. 자, 식상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종교인 스님이라고 봤을 때는 이게 뭐냐면 신도들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연불 하는 스님 되는 거겠죠. 말을 하는 직업이니까. 자, 이렇게 보고, 자, 책 보면서, 책 있으신 분은 책 보고요. 이게 한자로 다 돼 있으니까, 통변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제가 하나 짚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인린자동 군자지성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참고 참을성 많고 자중하여 군자의 성품이다. 이거는 군자의 성품이다. 참고 참는다는 거는 이 토의 특성을 말하는 겁니다. 토라는 것은 신의를 말하고 중용을 말합니다. 중용. 항상 중도를 지킨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 영리무반 만인신망이라고 하면 만사에 영리하기가 짝이 없어 만인의 신망을 받는다. 무토의 특성이 내가 중립을 지키니까 항상 어디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는다. 나는 항상 중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주위에 보면 뭐 싸움이 났을 때 예를 들어 중재를 한다거나 내가 남들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들이 보면 대부분이 무토일간들이 많아요. 토일간들이. 신망을 받는 일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화계 중중 근심하게, 화계가 거듭이서 확술예술에 부지런하다. 이 화계는 인호술의 술토가 화계죠. 자, 인호술의 술토가 아니더라도 그냥 그 진수충 자체를 화계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화계는 학술이나 학예, 예술, 종교 이런 데 의미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예술계 쪽으로 빠지든지 아니면 종교계 쪽으로 빠지든지 이런 쪽의 확률이 높은 게 이 화계의 특성입니다. 뭐 화려함을 덮는다 해서 그런 이론적인 이치 말고 통변적으로 봤을 때는 화계를 그렇게 쓴다. 화계가 많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인문이나 종교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쪽에 몸을 담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재임살지 장자지탄, 제가 살지에 앉았으니 장자의 탄식 상처이니라. 그러니까 제가 살지에 앉았다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주위에 다 칠살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제가 살지에 앉았으니 제 힘이 없다는 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수는 분명히 필요하지만 이 조연한 사주에서 임수의 기운은 필요하지만 임수가 전부 옆에 살지로 편관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자기 역할을 할 수가 없어서 많이 힘이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마복명중 제전만리, 운명의 역마를 만났으니 말굽을 펴서 만리를 나간다. 이거는 뭐 큰 의미가 있겠냐 싶은데 이 역마성을 말하는 거고요. 조별 엄친, 조별 부친.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인수와 비겁이 태왕하여 일찍 부친을 여긴다. 그러니까 인수가 여기 있으면 인수가 여기 있잖아요. 근데 이 비겁에 둘러싸여 있다. 이거 인수 태왕인 거죠. 태왕, 비겁 태왕. 그렇죠? 인수가 비겁에 태왕하여 일찍 부친을 여긴다. 그러니까 인수가 이렇게 있을 때, 인수가 많이 있을 때, 또 뭐 대운에서 인비가 강할 때, 거기서 세운에서 인비가 겹칠 때, 중첩될 때 이럴 때는 인수가 힘이 없어지니 인수가 너무 과하니까 문제가 되니까 일찍 부친을 여긴다. 또 천연을 얘기하죠. 천연이. 천연의 양인에 또 칠살, 백호 옆에 있으니까 그런 의미를 두고 한 것 같고, 토살 첩신 천수한사, 좌우상하 토살이 달려붙어 있으니 부친이 전추에 한을 남기고 간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재가 부친이죠. 토살, 토의 살이 많다는 거예요. 토살이라고 하는 거는 칠살을 의미합니다. 칠살이 많으니까 부친이 고립되어 있어서 힘을 못 쓴다. 부친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고, 무봉 건문 경신신기, 무일생이 천문성을 만나 그정이 신앙 도교에 통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무토일간이 있는데 이 술토, 술의 천문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술의 천문성. 술의 천문성을 이렇게 강하게 월지나 일지 갖고 있는 사람들은 도교 쪽이나 신앙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진다. 그쪽에 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화토 중탁 나오네. 화토 중탁 합공승방. 화토가 혼탁하였으니 절간의 스님과 방을 같이 한다. 오화 있죠. 술중의 정화, 정화. 그러니까 화토 중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에서 화토가 혼탁하게 중첩되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화토 중탁 사주들을 옛날들은 다 스님 사주라고 얘기했거든요. 화토가 섞여 있으니까 아무래도 절간의 스님과 인연이 있다. 이런 말을 드리는 거고, 예, 드립니다. 그리고, 무일, 화국, 기모, 모료. 모료? 예. 무일생이, 옷을 화국하여 그 어머니 스님요로 달하였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무어라는 거예요. 오화를 보니까. 천문성하고 합을 하고 있고, 천문하고 합을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 어머니도 절과 인연이 있다. 스님 노릇을 하였다. 이렇게 보는 거고. 삼봉, 인수, 동서, 전작, 장. 인수성을 많이 놓아 제사의 동서의 잔을 올린다. 이거는 제가,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의미인지는. 그래서 요까지가 23번 스님 사주인데,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자, 수롤의 무토는 절대적으로 뭐가 필요합니까? 조열하잖아요, 사주가. 조열한 사주는 식재관을 써야 됩니다. 식재관을 써야 되는데, 조상으로 봤을 때는 임수나 금수가 필요하다. 그죠? 금수가 필요한데, 여기서 임수는 지금 힘이 없는 거예요. 살지에 앉아있죠. 살지에 있죠. 살지에 있죠. 이렇다 보니까 임수한테는 기대할 게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육친으로 볼 때는 제가 부친이니까 부친한테 문제가 있을 것이다. 화토중탁이니까 스님 사주로 되는데 천문성을 갖고 있다. 거기다. 천문성이 강하다. 그리고 식상이 힘을 받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볼 때는 그러니까 한 가지만 내가 화토중탁이라고 스님 사주가 아니고 화토중탁인데 천문성도 중첩되어 있고 식상을 용신으로 쓰기도 하고 그렇게 돼버리면 아무래도 스님 사주가 됐죠. 이 스님한테는 이 식상이 신도가 되는 거죠. 자기들을 따라주는 신도.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사주에서는 이 시가 살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사주하고도 비슷한데 여기서 볼 때 이제 뜨거울 때 사주가 조열할 때는 일단은 식신으로 빼줘야 된다. 식신으로 그 기운을 빼줘야 된다. 식신이 없으면 재관으로 써야 되는데 이 사주 같은 경우는 관성이 없다 보니까 경신을 내가 잘 써서 움직여야지 큰 스님 될 수 있다. 실제 사주니까요. 사주 척경에서 이제 보시고 이렇게 통변을 하시면 간단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주 척경 보시는 분들, 저도 이게 한자가 많아서 어렵거든요. 또 꼼꼼하게 모를 수도 있고, 혹시 모르시는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제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댓글 한번 남겨주시고, 오늘은 수도 입산 사주 한번 해봤고요. 또 다음 주부터는 뭐 자평 진전을 하든지 막 여러 가지로 제가 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그런 쪽으로 이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저녁 되십시오.